그들이 먼저 나에게 묻기를 솔 엘렌스키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답하였더니 시카고 빈민촌에서 활동을 하는 운동가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으니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들은 솔 엘렌스키에 대하여 CEO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으로는 엘렌스키는 시카고 슬럼 지역으로 들어가 빈민들을 의식화하고 의식화된 주민들을 조직하여 그 조직된 힘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인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다움을 되찾고 시민으로서의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 조직 운동가라 하였습니다. 엘린스키가 주창하고 행동한 운동의 핵심은 힘은 민중 속에 있다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힘은 민중 속에 있다. 민중들이 깨우치고 깨우친 민중들이 힘을 모아 조직화되고 그 조직화된 힘으로 자신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게 한다는 말이 나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론에 설득되어 그들을 지역 안의 곳곳을 자세히 안내하였더니 한 명이 나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들을 깨우쳐 의식화하라. 조직화하라. 그리고 시위를 일으키라는 말이 나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3일을 마을에 머물며 손 엘렌스키의 민중 의식화 방법과 조직화 이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내세워 데모를 주동하는 방법 등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일주일쯤 장고한 후에 우선 청계천 빈민촌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의 중심으로 청계천 판자촌 주민회를 조직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을 그들의 투표로 선발하고 주민회 산하에 오후 분과를 두어 주민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교육부, 건강관리부, 소득사업부, 자활기동대, 방범대 이렇게 주민의 산하의 5분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판자촌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일으키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어 가니 교회당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민 대표들이 들락달락하여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그런 변화에 마음이 고조되어 진작에 이런 식으로 할 걸 하는 마음에 뿌듯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 뒷 그늘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나는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저녁 나절 할빈교회 교회당에서 청계천 판자촌 주민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시작 전부터 술렁이더니 주민회 회장의 사회로 회의가 시작되자 회원 중 일부가 작심한 듯 거칠게 발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다른 회의 전에 회장의 부정부패부터 밝혀야 한다.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니 참석자 중에 일부가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옳소! 따질 것부터 따집시다. 그러자 회장이 발끈하여 말했습니다. 매라고? 부패가 있다고? 이 동네에서 부패할 건덕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 괜히 생사람 잡으려고 억지야. 차제에 밝힐 건 밝히자. 나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자중이 삽시간에 양패로 나눠져 분위기가 험하여져 갔습니다. 빈민촌에는 호남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민회 회장 선거할 때 호남 출신 후보자가 회장이 당선될 듯하나 경상도 출신 입후보자가 충청도 강원도 사람들을 끌어들여 결국 투표 당일에는 경상도 입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다. 그 일로 주민의 조직 내 양파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이런 자리에서까지 경상도와 전라도가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문제를 그냥 묻어둔 채로 주민의 활동을 뒷바라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회의에서 양편이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회장을 반대하는 편에서 일어서더니 성토하는 목소리로 발언하였습니다. 회장이랍시고 교회에서 밀어주는 자금을 가지고 노상 술이나 마시고 다니니
다니며 거드름을 피우니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첫째 회장을 투표로 바꿉시다. 이러고 나오니 찬성파 반대파가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팔을 거치고 나서서 말했습니다. 매일하고 내가 공금으로 술 먹고 다닌다고? 술을 먹으면 내 돈으로 먹지 공금으로 먹겠냐? 하니 다른 편에서 또 받아칩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밤낮 술을 퍼먹느냐? 그렇게 다툼이 번지더니 끝판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회장이 그래 내가 공금을 먹었다고 하며 격앙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더니 부엌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손에 칼을 든 그를 보고 모두 즐겁을 하여 저 손에 칼 뺏어라 어서 뺏어 하며 허둥대는 그는 회의장 가운데서 나오더니 자신의 아랫도리를 들어 올리고 배가 나오게 하더니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돈을 먹었음 내 뱃된지에 돈이 들었겠지? 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갈랐습니다. 피가 튀면서 창자가 나오더니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 장세기에 돈이 들었냐? 나는 질겁을 하여 얼른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 가까운 병원인 한양대학 부속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워낙 서둘러 한양대학 병원 응급실로 간지라 창자를 밀어넣고 수술하여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문차 가서 머리맡에 얼마씩 놓고 오곤 하였습니다. 그 돈이 얼마 모이고 나니 밤 10시가 지나 한양대학병 앞 포장마차집으로 가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여 신라의 달밤을 부르며 수술한 자리가 가려우니 소독도 안 된 손으로 북북 긁으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질겁을 하여 수술한 분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렇고 꿰맨 상처를 그렇게 긁으면 상처가 덧나게 되어 위험합니다. 하고 만류하니 기분이 최고로 좋아진 사나이는 간호사에게 호기 있게 말했습니다. 시끄러 이 가시나야. 아프면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프냐? 네가 내 서방이라도 되는 게 뭐이겨? 그는 간호사를 밀쳐내고 침대에 누워 노랫가락을 흥얼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하는 동안에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처가 골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생명이 위독한 처지에까지 이르르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시체가 나오면 상황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처지에 이르게 만든 상대편에 대한 적개심이 민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살기가 띠게 됩니다. 나는 마을에 큰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려고 3일간 금식 기도를 드리며 마을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에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시체를 정성스레 염을하고는 벽제 화장터로 가서 화장을 치르고 사자의 고향인 경북 칠곡까지 가서 매장하였습니다. 주민의 회장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나는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의 선교 활동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빠졌습니다. 강대상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이 들면 기도하다가 되풀이하며 예수님께 되풀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을 살리려고 이 마을에 들어와 살리지는 못하고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야 할까요? 솔 엘린스키의 말에 감동하여 열정을 품고 일하였는데 빈민촌에 문쟁만 일으키게 되고 결국 사람 죽게 하고 마을은 두 패로 나뉘어져 서로 간에 적개심으로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도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음에 평정심이 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만둘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 솔 엘린스키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민회를 해체하고 다시 판자촌 집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처음 시작하던 때의 마음과 방법을 따라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훨씬 겸손하여지고 신중하여졌습니다. 가정을 날마다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그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청소년들의 학교인 배달학당 운영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차츰 마을의 사정이 안정을 회복하여 가게 되었습니다.